예, 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사례를 배우는 산업융합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서 아마 첫 수업이실 텐데요. 먼저 이 본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전개될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가 사례로 배우는 산업융합보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안이란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보안이라 그러면 자물쇠 이거부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보호의 방법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보안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호의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또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보호의 대상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안이라 그러면 무조건 통제하는 거야,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는 거야, 이렇게만 인지하기 쉬운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그 보호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보호의 대상이 어느 환경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똑같은 여러분의 컴퓨터라도 이 교실에서의 컴퓨터는 의미가 있겠지만 운동장에서의 컴퓨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과연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보호의 대상이 있는지를 식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떤 책상 속에서도 그게 환경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지폐 같은 것도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먼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식별되면 그 보호 대상도 순위에 따라서 먼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밸류라고 하는 건데요. 그 밸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된 것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또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위험 요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실에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 쓰는 컴퓨터가 해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속에서의 보호 대상이 식별되고 평가된 다음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위험에 대해서 또 그것도 식별을 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뭐냐? 바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상당히 큰 물건이네. 그럼 자물쇠를 큰 거를 채우고, 이건 작은 물건이네. 그럼 간단하게 시건장치만 설치해두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보안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보안이라는 것은 보호의 수단, 방법을 먼저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보호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환경을 안 다음에 그것에 대한 위험 요소를 식별해서 최선의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보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안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잘 가도록 하는 게 유지하는 게 바로 보안의 바로 목적이자 과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소가 발생을 했을 때 가치 대상물, 즉 보호 대상이 큰 문제 없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조직이라고 그랬을 경우에, 조직이 예를 들면 보안 사고, 해킹이나 또 물리적인 손상에 피해를 보지 말고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보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에 또 알아야 될 건 뭐냐? 이런 보안의 활동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특정한 샷에서의 어떤 스냅샷에서의 어떤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계속 해줘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것이 내일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의 간단한 위협이 내일은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공진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보안은 연속적인 활동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 수업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것들은 과연 우리가 계속 변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떠한 보안이 존재하고 현 시점에서
또는 미래에서는 또 어떠한 보안 대책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이 사례로 배우는 산업융합보안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앞으로의 미래에 앞으로 어떠한 환경이 펼쳐질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방금 전에 보안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보호 대상을 식별하기 전에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환경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현재 또는 미래에 진행되고 있는 환경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뉴스 각종 매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소위 말하는 혁명이라는 정도면 이전 시대와 상당히 바꾸어진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럼 그 세상을 바꿀 정도로 소위 말하는 혁명 수준의 그러한 기술이 무엇이냐? 바로 초연결 기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 다시 말하면 초연결 기술이 바로 환경을 바꿔놓을 정도로 혁명 수준의 그러한 중요한 동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을 살펴보기 전에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환경의 변화 동인이 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그 4차 산업혁명의 고갱이는 다시 말하면 코어는 뭐냐?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되겠습니다.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은 1세대 보시게 되면요. 컴퓨터만 주로 연결을 했었는데 이것이 2세대로 가게 되면 전기가 흐르는 것,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라든가 TV 이것까지도 연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초연결 기술이란 건 뭐냐? 초연결이잖아요. 연결의 범위를 1세대, 2세대를 넘어서 3세대까지 확장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정보 처리기가 내재되지 않는 여러분의 옷이라든가 신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가져오게 되느냐? 잠깐 고민해 보시게 되면 우리 보통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책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라고 우리가 한번 파악하고자 했을 때 집에서 듣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또 직장에서의 또 활동들 하고 또 동아리에서 활동들 이렇게 연결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 많은 양의 데이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도 들어오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양한 데이터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또는 더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충분한 그런 데이터가 습득이 되는 것이고 더욱더 정확한 사람이 될 거고 우리의 추론 능력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 인터넷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연결의 범위를 그리고 연결의 깊이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자동적인 서비스에서 자율적인 서비스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추론적인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론적인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새로운 가치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서비스들, 바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경의 변화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생길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사물의 인터넷 기술을 매개로 한 두 공간이 이제 더욱더 합쳐진다는 거죠. 실제로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들이 서로 연결의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예전에 서로 각각의 들었던 그러한 별도의 공간들이 초연결 기술들이 서로 머지가 되면서 또는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새로운 공간 속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생기고 그 가치들은 그 핵심이 뭐다? 바로 오토노머스한 서비스, 오토매틱한 자동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자율적인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스마트카, 이것도 연결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전 생산 공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 예를 들면 지하의 공간들, 지상의 시설물들,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하늘의 그런 통신들이 서로 연결이 다 일체화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게 뭐라 그러죠? 바로 O2O 서비스 들어보셨습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 소위 말하는 택시 서비스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세하나마 서로 연결의 범위들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혁신 가치들이 생겨날 것이고 미래에서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들이 서로 머지가 되면서 새로운 가치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CPS, 즉 사이버 피지컬 스페이스 이렇게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 대상들도 새롭게 또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보호 대상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회사의 자산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데이터들, 물론입니다. 이렇게 시설물, 그 오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들, 그 보호 대상이 예전엔 주로 전자정보에 한정됐던 것들이 공간의 영역이 합쳐지면서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중요한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로 보호 대상이 확장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위협들이 같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보호 대상이 식별되면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판단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위험 요소들이 예전에는 주로 사이버 공격으로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별도 공간들이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공간이 서로 머지가 되니까 사이버 공간에 침해했던 해킹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한 심리적인 요거 내일 휴가다. 그럼 무심코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속의 여러분과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 속의 해킹 기술이 서로 머지가 되면서 피싱이라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 보호 대상,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보호 대상이 확장되어지면서 위험 요소도 다채로워지니까 이제는 보안은 그걸 가지고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보안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융복합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로 정보 보호만 하면 전자적인 정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보호 대상이 다양해지고 위험 요소가 융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보호의 방법들도 한 가지의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본 강의가 바로 사례를 배우는 산업 무슨 보안이요? 융합 보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수업 내용이 전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 사고에 대해서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지금 보호 대상이 정의가 되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위험 요소가 나게 되는데 이걸 방향성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조직의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 해킹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말하는 것은 해커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 공격의 특성은 물론 보호 대상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지만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히트율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나름대로의 우리가 보안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공격이 일어나긴 하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기엔 너무 단정적인 거지만 좀 그렇게 많이 큰 피해가 입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게 되면 외부로부터 또한 도둑이 들었을 때 금방 집에 옷가지가 흐트러진 걸 보고 금방 우리가 사고 났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해킹 공격은 많이 일어나고요. 금방 사고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완성이 돼서 나름대로는 큰 피해가 좀 적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 반대의 급부를 한번 볼까요? 그 반대는 뭐냐면 우리의 조직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해커가 아닌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스파이. 자, 스파이에 의한 공격은 발생하기에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있다가 이 사고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의미로 교실에 있는 어떤 분필을 임의로 가져가게 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다른 분 선생님께서 오시다 보면 인지하고 못하고 계시다가 한 수일 이후에 또는 수개월 이후에 이거 분필 지우개 어디 갔지?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공격의 방법도 어디에 중요한 게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히트율도 높게 피해 금액이 크게 발생하는 게 이 내부로부터의 소위 말하는 스파이라는 것이고요. 이 스파이도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물리적으로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위험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기술을 탈취해가는 내부로부터의 기술을 탈취해가는 이러한 방법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해킹 공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피해 규모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업이 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의 방점을 두는 것은 해킹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어떤 히트율이나 피해 규모로 봤을 때는 내부로부터의 기술 유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이번에 산업융합보안 쪽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커버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의 기술 유출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부합되게 대책을 마련하느냐, 이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컴프렌시브하고 즉 포괄적인 그러한 보안이 여러분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방금 전에 외부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기술 유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고는 계셨습니까? 실제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면 산업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이 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보셨던 그런 만화에서 나오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원복 교수님이 쓰신 그런 사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로부터의 기술,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와 부합하게 산업이나 또는 국가의 경쟁력을 쇠할 수 있는 기술출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우리 이원복 선생님께서 지금 이 사파를 그려서 국민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어떤 보안에 대한 의식을 좀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파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 이슈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기술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물론 정보를 뺏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개발하는 것이 시장에 출시하기도 전에 먼저 기술이 제품이 타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중고를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나라는 어떤 따라가는 기술에서 선도 기술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유출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그리고 경쟁력에 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시장의 진출 기회도 이를 뿐더러 기존에 있는 투자 비용을 다 손실로 손실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중요한 이번에 그 사례로 배우는 산업융합 쪽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점을 두고 여러분께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보호 대상이 바뀌고요. 그 다음 위험 요소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보안이라는 것은 보호 대상이 뭐였냐? 바로 전자정보나 정보 시스템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위험 요소는 바로 데이터의 정부자 정보에 대한 위변조라든가 서비스 거부 공격.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소위 말하는 전자적 방법들, 암호화라든가 접근 통제. 이거 가지고 예전에 보안의 범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앞으로 그리고 지금 또는 미래의 보안은 뭐냐? 보호 대상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기술도 보호 대상이고요. 인력, 중요한 연구 인력 보호 대상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제품을 만드는 제조법이라든가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이 확장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침해 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엔 주로 전자적인 위변조나 서비스 거부 공격에 소위 말하는 디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부분을 넘어서 이제는 기술 탈취, 인력 매수, 시설 파괴, 최근에 드론을 통해서도 이게 정보를 물리적으로 탈취해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도 이제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하며 실제로 보호 방법들도 인력 부분, 그 다음에 또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규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보안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총괄적인 그런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주로 컴퓨터, IT 보안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의 부분들은 비즈니스 보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산업융합 보안 또는 산업 보안이라고 간단히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 시스템에 여러분 TV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모 회사의 광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보안이 예전에는 단순한 기업의 어떤 주요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도구에서 넘어서서 모 회사의 광고처럼 이 부분도 이제는 보안이 하나의 기업의 또는 조직의 지속 가능 성장을 도와주는 경영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대상과 위험이 다채로워지면서 이제는 지원 도구에서
경영의 도구로 또는 전략의 도구로 전략의 인프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한 통제 수준을 넘어서 아무래도 통제하면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어떤 보안 패러다임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 본 수업에서 배우는 바로 교육의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라는 것이 마지막 개념인데요. 자, 보호라는 개념이 크게 이제 다채로 뒀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환경이 존재하고 보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저 밑에 보게 될 분모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환경이죠. 그 환경이 바로 조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조직 속에 보호 대상이 기술이 됐을 때 이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산업보안이라고 좁은 의미의 산업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사실 연구 개발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산업보안이 요즘 확장이 돼서 R&D 과정에서도 보안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우리가 바로 산업보안 또는 산업융합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산업보안 또는 산업융합보안은 바로 환경은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보호 대상은 기술, 또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산업보안의 좁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위 그래서 다른 말로는 기술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산업보안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산업의 보안입니다. 산업의 독특한 고유의 자산들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뭐 총무라든가 재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동차 기업의 보호 대상들이 다르죠. 그리고 화학공업의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반도체 물론 상이합니다. 금융산업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속에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 특히나 고유한 보호 대상,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산업의 독특한 보호 대상을 강구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광의의 또는 넓은 의미의 산업 보안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산업 융합 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배울 내용들은 앞서 좁은 의미의 기술 보호, 바로 좁은 의미의 산업 보안, 다시 말하면 기술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 속에서의 기술, 그리고 연구 개발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커버리지하는 부분들이 우리 뒷부분에서 다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넓은 의미의 산업보안, 소위 말하는 산업의 보안, 산업융합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셨다시피 제조보안 다르죠. 그 다음 금융보안 다릅니다. 의료보안 다릅니다. 그래서 산업의 고유한 자산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엮여지면서 어떠한 위험이 발생되고 그 위험에 대해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가는 이러한 수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본 수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만 주장하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미국의 산업보안협회가 ACIS라고 있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미국의 산업보안협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국가보안, 그다음 기업보안도 다루고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Security by Industry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보이시는데 바로 산업에 내재화된 보안을 먼저 선진국 사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신사 보안입니다. 여기서 정보 보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독특한 그러한 기술에 대한 또는 그들의 고유 자산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의료 보안, 제조 보안, 좀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레저 앤 하스피털리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지노 보안, 문화 관광 스포츠 보안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 가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보안, 명품 같은 거 물류 보안 잘해야 되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 보안, 그 다음에 교통보안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는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옷 다른 느낌 기억나세요? 소위 말해 이끌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또 보호 대상이 다르면 소위 말하는 이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잘 어울리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요 최근의 보안의 방법들은 환경이나 보호 대상이나 위험 요소가 다채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보안 옷을 입히는, 보안 슈트라고 하죠. 보안 슈트를 입히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것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최선의 그런 보안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바로 보안의 최근 메가 트렌드고요. 그것에 발맞추어서 본 수업 내용은 크게 기술의 보호, 그 다음에 산업의 보안들을 각 챕터별로 여러분께 개념부터 그리고 고유의 자산이 무엇인지 대책은 어떻게 달리 정리될 수 있는지를 소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저희가 사례를 배우는 산업융합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특히나 과연 보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산업융합보안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첫 시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